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잡소리 한번 하려고 접속을 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이번 주에 특별한 날이 있죠. 올해 마지막 날인 내 마녀의 날이 목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접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외국인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금요일장에도 한 7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샀죠. 개인들하고 기관이나 전체적으로 뭐 팔기 정신이 없는데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원화의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면은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도 모르겠고 2800선 돌파할 것도 같고, 이번 주에는 일단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2020년에는 2800선도 돌파하고 코스닥도 900선을 돌파를 한 상황이죠. 코스닥은 지금 913선인데 1000포인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해요. 코스닥도 1000포인트가 가까워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올해 1000포인트 돌파하고 코스닥이나 코스피도 2800포인트 이상 돌파를 하고 그렇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목요일 날은 어떻게 시장이 변화가 될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차원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도 별로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지금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상승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312고 하락 종목이 546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400개인데 하락이 800개란 말이죠. 거의 2배 이상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로 대형주 위주로만 상승을 지금 배팅을 받고 있고, 특별한 테마 위주로만 상승을 하고 있지 전반적인 흐름은 하락을 하고 있는 패턴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관이나 이런 애들,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만 상승을 받고 나머지는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차트로 볼 때는, 이제 기본적인 차트로 볼 때는 계속적으로 전고점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물량면으로 봤을 때는 계속 거래량도 음봉으로 떠 있고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란 얘기죠.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도 양봉이고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는 놈만 가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는 그런 아이러니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상황이 어떤 변화가 될지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선물은 정확히 이 368.1포인트를 찍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은 선물을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콜옵션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이 많이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콜옵션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이런 좀 뭐랄까요, 주식 종목을 사고 선물이 상승을 하면 그때 상승하는 콜옵션을 파는 그런 사기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기관 애들은 보면은 그렇게 특별히 움직임이 콜옵션을 조금 사긴 하는데, 기관들이 조금씩은 사고 있는데 개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고 있다는 게 조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전문가는 아니고 합성 포지션 한번 보고 이번 주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합성 포지션으로 봤을 땐 개인들이 선물 옵션 포지션이 지금 수익 구간이에요. 지금 개인들은 여기 보시면 정확히 선물이나 옵션 쪽 선물 합성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362포인트 이상이 되면 무조건 수익 구간이거든 지금요. 그래서 이제 선물이 368포인트니까 지금 한 6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는 흐름이 있어서 6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해서 지금 개인들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개인들은 이렇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선물 총 평가, 선물 옵션 종합 평가 수익이 100만, 1000만억, 10억, 100, 1000억, 2000억, 이거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어요. 개미들이. 이런 선물 옵션 시장에서 지금은 외국인도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외국인은. 근데 외국인은 그게 좀 달라요. 외국인은 종합 선물이 36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도 수익 구간인 그런 지금 구조로 돼 있고, 개인은 360포인트, 362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 구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기관은 어떨까요? 기관은 보십시오. 기관은 지금 포지션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요. 기관, 투신사도 선물 평가가 100만, 1000억, 100억, 170억 이상 손해를 보고 있고, 은행, 기타 금융, 보험, 연기금, 개인하고 외국인만 빼고 다 손실입니다. 지금 선물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마녀의 날 지금의 손실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마도 기관은 주식을 떨어쳐야 되겠죠. 주식을 떨어쳐서 선물 포지션을 좀 내려야 될 거예요. 선물 포지션이 얘네들은 그래도 360포인트 이하로 내려야 아마 가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옵션 포지션으로 한번 대충 보면, 얘네들이 옵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362포인트가 가장 딱 최고의 수익이네요. 지금 금융투자도 여기 보시면 366포인트를 넘어가면 안 돼요. 366포인트. 근데 지금 368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개인은 362포인트를 넘으면 안 되고, 기관들은 366포인트를 넘으면 안 되고, 그럼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지금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은 지금 포지션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363포인트 이상만 되면 다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63포인트까지 떨어져 버린다면, 주식을 지금 368이니까 한 362포인트 이하로 떨어져 버린다면 외국인은 그렇게 특별한 손실을 보지는 않지만 풋옵션도 다시 수익을 보겠네요. 만약 떨어지면. 지금 외국인들은 두 개 다 손익 구간이기 때문에 풋옵션만 손실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떨어져야,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져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기관들은 무조건 떨어져야 수익 구간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개인들은 지금 올라야 수익 구간이고, 이런 상반된 지금 결과가 내만의 날 다가오고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개미 할기놈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죠. 만약에 주식을 목요일 날 가지고 있는 200 코스피 200 지수의 종목을 그날 팔아요. 그러면 선물이 368 정도 되는데 지금 362포인트 막 이렇게 6포인트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1포인트 떼면은 지금 코스피로 봤을 때는 한 40포인트, 그러면 2670, 80 막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기관들은 손실을 만회를 할 수가 있죠. 수익 구간으로 접하고, 개인들은 손실 구간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급등하는 흐름을 연출을 하는 것보다는 기관이 물량을 털어서 선물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가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초보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봤을 땐 제가 보기에는 초보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600 코스피가 2680포인트까지도 떨어져야 되는 그런 지금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이건 차트로 기본적인 그냥
초보자적인 위치에서 봤을 때 차트로 봤을 때는 위에서 지금 상당히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위에서 누르는 의미가 지금 보면 기관들이 선물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계속 털고 있습니다. 기관, 연기금 얘네들이. 그래서 아마 물량이 위에서 누르는 듯한 역망치형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초보자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선물 옵션 파생 포지션은 362 정도로 떨어져야 맞으니까 40포인트 정도 이상 폭락을 해야만이 가능한 포지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선물 옵션 포지션이 362, 이제 좀 변하겠죠. 월화수 3일 동안 또 포지션이 변할 거예요. 아마 이것저것 서로 선물 정리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변화는 되겠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목요일 날에는 선물 옵션 포지션이 내만여의 날에는 파생이 아래로 내려가야만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40포인트 이상 폭락이 와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 대신 단기적으로 아마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은 아니고 2697포인트 이하로 한번 떨어져 줘야 합니다. 그래야 기관이나 이런 놈들이 수익 구간이 올 수 있으니까, 40포인트 이상 폭락이 오려면은 지금 같은 시황에서는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코로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하고 미국 놈들, 근다고 또 김정은이가 또 미사일을 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같이 한 번 폭락 2680포인트까지 내려가야 할 그런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기관이 계속 매물을 내놓을 것이고, 목요일 날에는 조금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된다고 하면 아마 좀 조심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파생 포지션은 진짜 전문가들만 볼 수가 있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살짝 볼 수 있는 사람, 능력은 없는데 그냥 살짝 그냥 파생 포지션만 살짝 핥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게 혹시 이런 경우가 진짜 제 말이 또 맞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목요일 날에 이제 수요일 날부터는 좀 조심을 하자는 차원이에요. 만약에 하루에 다 이렇게 40포인트까지 떨어지지를 못하니까 아마도 월화수 3일에서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에 그래도 좀 폭락은 아니어도 조금씩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선물 옵션 내만여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시황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 시장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뭐 특별히 악재성 재료 같은 거는 노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외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공매도 세력이 테슬라 하나만 가지고 35조 원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혹시 기관 애들도 뭐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이번에도 내만여의 날 뭐 선물 옵션 포지션을 연장을 하게 될지, 아니면 손실 구간을 그냥 안고 갈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 안애들이 더 똑똑한 애들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는 흐름이 있어서 큰 폭락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급등을 했어요. 지금 뭐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너무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해서 조금 불안한 심리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출렁출렁 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조금 오래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너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한 번쯤은 이렇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목요일 날 내만여의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자는 차원에서 오늘은 선물 옵션 포지션 내만여의 날을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포지션 범위를 좀 알아봤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날 조심하십시오. 화수목 조심하십시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